성장 산업에서 벗어난 업종, 건설 업종 같은 경우 1980년 1월 발견했었습니다. 42년이 지났는데 지금 102년입니다. 매경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벼락부자도 아닌 벼락거지라는 표현까지가 나오면서 모두가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빠졌던 지난 2년이었습니다. 1981년 막내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대우증권의 투자전략부장과 동부증권과 우리투자증권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역임하시고 IBK 투자증권 CEO 자리까지 오른 애널리스트 업계의 레전드시죠. 신성호 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내 1세대 이제 애널리스트를 대표하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말 그대로 산 증인이신데요. 예. IBK 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사상 최장기간 CEO로서 역임하셨고요. IBK CEO로 계셨을 당시에 자본시장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은 어떤 점이 좀 달라지셨나요? 일전에 이제 제가 모셨던 윗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주식 투자 가이드와 관련해서는 80년대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업계가 리서치 분야에서 투자를 좀 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 교육, 실제 정말로 어떻게 투자 가이드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리서치는 모든 투자 활동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기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소홀히 되면서 시장 전체가 좀 어색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계에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IBK 투자증권 CEO로 재직하시던 시절에 그때도 코스피가 3,000 갈 수 있다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나 당시나 지금이나 경기 상황과 기업 이익을 보면 당분간 불가능할 것이라는 또 비관론도 마찬가지로 제기가 됐었거든요. 코스피 3,000을 찍고 이제 내려온 이 시점에서 코스피 3,000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시간의 문제지. 주가는 뭐 올라갈 겁니다. 물론 이게 투자의 기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뭐 당장 또 뭐 내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는 결국 이게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주가도 이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금리 대비 주가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년, 2년, 3년 이후에 기대 수익하고 그다음에 현재 금리하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나은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은 있지만서도 결국 주가는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는 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이라든가 업종별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장 산업에 속한 업종하고 성장 산업에서 벗어난 업종, 이쪽에서는 이제 차이가 큰데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1980년 1월 4일 연초가 1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100 이하로 있습니다. 42년이 지났는데 지금 10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업종도 보게 되면은 89년 3월에 4,200을 넘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700 이하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결여되면서 이익의 기복이 큰 이런 쪽들의 경우는 이렇게 여의치 않은 이제 대접을 받는 거죠. 지수 상승만큼의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올해 상반기는 정말 주식도 깨지고 채권도 깨지고 많이 깨지는 장이었는데 올해 하반기 좀 시장 전망 밝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장 뭐 기대만큼 상승할 것이다. 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재차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난 7월 달 저점을 또 크게 하회하지는 않을 것 같다. 2200, 뭐 2100 중반 뭐 거기서 좀 뭐 혹시 뭐 밑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인데, 그 무엇보다도 기업 이익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정체 내지 좀 약간 감소할 것 같긴 합니다만 아주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 아니면 저쪽에 IMF 때나 아니면 이제 2001년도 이렇게 폭락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이익이 아주 급격하게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금리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크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08년도에 이제 주가 바닥을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2011년 이후에 주가 바닥을 만드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참조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적어도 주식을 하려면 제가 2년은 이제 내다보고 해야 되거든요. 2년 후 정도, 빠르면 뭐 내년 말 정도의 주가 수준은 지금보다는 좀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한다면은, 여기서 주가가 하락할 때 조금씩 매수해보는, 그러니까 불알 매수죠. 시차를 둔 불알 매수. 이제 시간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지나치게 불안해야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주식 투자 할 때와 멈출 때 이 책을 써주셨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코로나 때 뒤늦게 강세장에 동참하셨다가 21년 하반기부터 펼쳐진 약세장에서 좀 손실 규모를 키우시고 났는데 결국 주식 투자 할 때와 멈출 때를 좀 개인들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개인들은 이 때를 알 수 있나요? 거시경제의 부분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장률 바닥,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익 바닥.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데, 언제가 이익 바닥 분기냐, 그 부분을 계속 본인 담당 PB나 거래증권사에다가 물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기업이익 전망치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럼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매달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 숫자가 위로 먹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숫자가 더 나빠지고 있는 건지 보조지표로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바뀐다. 바닥이 뭐 가까이 올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덧붙여서 하나 더 이렇게 본다면은 고객 예탁금입니다. 고객 예탁금 바닥이 주가 바닥보다 조금 앞서 이렇게 형성이, 이건 하여튼 비슷한 시점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사자사하게 늘어나게 되면은 시장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왔죠. 근데 왜 이제 예탁금이 대중적 지표로서 이게 쓸만하냐면은, 지금은 이게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이 넘습니다. 경제 활동 인구의 35%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 활동하다 보니까 지난달보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좀 이렇게 매출이 늘고 뭐 이런 부분이 보이고 하면 느낌이 오죠. 그러면서 이제 예탁금이 늘고, 반면에 이제 회사가 점점 어려워졌는데 예탁금 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게 지금 앞에 그 세 부분에 대한 이제 반응이 뭘로 표출되냐면, 주가의 기술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하락 트렌드에서 이탈록이 표출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가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익 바닥 분기 그 시점입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지금 진행은 안 됐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진행 안 됐습니다만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매매의 기준이 이제 하락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종목 선정 기준이 기업 이익 가치 기준으로 갑니다. 불안하니까요. 밸류에이션이 좀 싼 종목 위주로. 그러니까 뭐 PR이 낮다라든지 그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그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더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야, 거기 배당 심리도 괜찮아, 금리보다 훨씬 좋아,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준이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또 이게 주가 바닥권에서 발생하는 매매의 기준점들인데요. 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5가지 부분을 이렇게 잘 보면은 될 것 같은데, 그거의 가장 큰 기준은 기업 이익입니다. 기업 이익의 수준이 아니라 기업 이익의 방향입니다. 기업 이익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기업 이익 방향이 들어갈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방향 위를 잡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기업 이익이 높다 하더라도 그 이익 방향이 밑으로 먹게 되면은 주가도 이제 그 밑으로 먹게 되는 이런 양태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익 추이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고, 그런 부분을 자기 담당 PB나 증권사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융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은, 그래서 어떤 종목 사면 돼요? 얼마에 사면 돼요? 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오늘 물 좋은 게 뭐 있어요? 이런 질문인데요. 자기 담당 PB가 이 회사 이 전망치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이렇습니다. 그럼 시장 전체의 이 전망치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서 하는 PB를 권유하고 싶지, 그냥 그거 좋다 하던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찍어준, 이게
종목에 대해서 그런 뒷 배경 부분들이 그 이익 추정치의 변화 과정, 그 다음에 시장 전체 이익 추정치의 변화 과정에 대한 그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야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주가는 기업이익의 함수로 예. 이제 결국 봐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것도 사실 부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개인 입장에서는 어닝 컨센서스가 조정이 될 때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된 경우가 많아서 어닝만 보고 가다가는 손실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추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1월 달보다 2월 달, 2월 달보다 3월 달, 3월 달보다 4월 달. 이 트렌드가, 이게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느냐.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느냐. 그걸 체크하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공개된 어닝 컨센서스 다음에 발표될 어닝 컨센서스가 숫자가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제일 향후 중요하다. 추정치 3분기보다 이제 4분기, 4분기보다는 이제 내년 1분기, 2분기. 사실 지금은 뭐냐면 이제 8월인데요. 올해 이익 추정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도 이익 추정치가 이제 중요한 거죠.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가는 향후 1년치 이익을 가장 중시합니다. 하기 때문에 2분기 어닝 쇼크야 뭐 여기에 너무 이렇게 구애받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방향도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 않습니까? 금리는 주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리는 이익이 증가할 때 주가의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반면에 이익의 감소에 비해서 하락의 폭을 좀 적게 하는 주가의 등락폭과 관련된 요인이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익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투자가 입장이라서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익이 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부도이용까지 발생할 수 있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업이익이 감소하는 과정 중에 금리가 하락할 때 주가가 올라간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같은 경우도 2011년에서 15년 사이에 금리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하락하거나 그냥 답보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기업 이익이 정체하거나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정체했을 때 금리가 떨어졌으면 사실은 그것만 해도 주가 올라갈 요인은 되는데 힘을 못 받는 거예요. 뭐냐면 기업 이익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떨어졌어도 반토막 됐어도 별다른 그렇군요. 그래서 주가의 방향을 볼 때는 기업 이익 방향을 보여야 되는 건데 예를 들자면 2020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 기업 이익은 한 20% 정도 증가했어요. 근데 주가는 이제 31% 올랐는데 그 당시 이제 뭐냐면은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죠. 만약 기업 이익에만 연동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익 증가만큼만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는 이제 그거보다 이제 더 이렇게 더 올랐던 건 뭐냐면은 낮은 금리가 주가의 상승을 더 자극시켰던 거였죠.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자면은 금리가 지금 최근에 좀 올랐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기업 이익이 증가한다 하면은 주가는 금리 상승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늘 그래 왔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익이 증가할 때 금리가 올라가면 또 당연한 거고요. 왜냐면 경기가 이게 좋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이익이 감소하는 경기 침체와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으려는 이 두 가지 악조건이 한꺼번에 펼쳐지면서 주식이 빠졌다로 이제 설명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또 금리가 또 오르는 걸 핑계로 악재는 다 반영해서 떨어졌단 말이죠. 올해 상반기 같은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약간의 공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부정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이제 IT 버블 이후에 이제 주가 폭락. 굉장히 두려운 부분들을 연상을 했던 것이었죠. 근데 현재까지 보게 되면은 기업 이익은 이렇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줄이진 않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들을 잠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좀 시장이 방향을 아직 충분히 잡지는 못할 것 같지만서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도 역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그 금리가 올라갔다 하는데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08년도, 2013년 그 수준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특히 유가라든가 자원 가격이 소득에 비례해서만큼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소득이 오버해서 자원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8년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2011년에서 15년 사이에 약간 그랬었는데 2011, 15년 사이에는 보면 소득의 비례해서 보게 되면은 그 수준이 자원 가격이 높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자원 가격도 좀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할 수 있겠지만서도 지난 2년간 연율 120%씩 올랐거든요. 예. 엄청나죠? 예. 이제 그런 시기는 정리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된다면 금리 부분도 이렇게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예. 대표님께서 평소 역시 개인 투자에게 권하시는 주식과 채권, 금과 원자재를 포함한 상품, 또 부동산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예. 같은 경우는 또 이 네 가지 자산에 대해서 뭐 자산 배분을 몇 %씩 가져가라고 보통 조언을 해주시나요? 주식 3, 부동산 3, 뭐, 그 다음에 금리상품 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상황에서 그게 맞지가 않죠. 우리는 집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 부동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333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이제 주식 비중은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금리성 상품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된다는 거죠. 지금 금리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또 그 전에도 그렇지만서도, 이게 물가 방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또 세금이 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금리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가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좀 이렇게 진정이 되면은, 딴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경제 상황에 비춰본다면, 뭐, 부동산 부분의 주기는 뭐 절대적으로 클 테고, 한 80% 그 주기 내외 유지하는데, 그건 뭐 계속 유지될 것 같고, 증권형 상품이 물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증권형 쪽으로 지금 넘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1, 2년 오르고 8년을 박스권이다. 근데 반면에 미국 증시는 기업이익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8년 오르고 1, 2년 잠깐 쉬고 이런 패턴인데 차이가 무엇이고 왜 코스피는 항상 박스권인데 미국 S&P 500은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경기 확장 기간이 깁니다. 뭐 10년씩. 우리는 뭐 20개월, 뭐 길으면 30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좋은 환경에 노출되는 길고 반면 한국은 나쁜 환경에 노출되는 길이 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는 장기간 오랫동안 상승이 가능했던 거였었고 우리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근데 그것은 뭐냐면 미국은 이제 경제가 70% 이상이 이제 미국의 경우는 자국 소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반면에 우리는 이제 수출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눈치 봐서 움직이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큰 거죠. 제 개인적 경험으로 보자면은 미국이 주식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지수는 뭐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만서도 판 차익에서 많이 커버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지금 부럽게 생각하는 부분인 거죠. 국민연금도 한국 주식보다 지금 미국 해외 주식들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도 뭐 와다나베로 인해 가지고 일본을 이렇게 탈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 그 자체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애국심의 발로 뭐 이렇게 해서는 투자의 평정심을 잃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도 40, 50대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고 젊은 사람들도 많으신데 주식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6월 이후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상심을 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락은 수습 국면에 좀 들어가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7월 저점을 일시적으로 또 밑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기간이 좀 짧고 또 감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넉넉한 마음가짐으로 접근한다면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시차를 둔 주식 매입, 시간 포트폴리오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인내하시고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